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22단원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배경이 뭐냐면 미군과 소련인 군대가 철수했고요. 38도선의 남북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한은 해방 이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치안을 담당하고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뭡니까? 적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공급받고 있었다고요. 무기를 공급받고 있었어요. 탱크, 전차, 그다음에 총 이런 거. 거기다가 심지어는 무기 제조술까지 소련이 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중공군은 이때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줍니다. 몽고는 7,000필의 말을 제공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무기를 뭐 하고 있어요? 현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요. 거기다가 북한은요 휴전선 근처에서 전쟁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서 아주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냐면 520회의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또 저러다 말겠지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6.25 전쟁이 터진 날도 어떻게 됩니까?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소련부터 신무기,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거기다 중국의 의용군은 인민군으로 편입됐고요. 조선 의용군 말하는 겁니다. 소련의 북한 난칭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쟁 개입 시 참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완전히 자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미국도 도와줍니다. 미국이 뭘 도와줍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 에치슨이 우리 방위선은 어디다? 1번까지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위선에서 완전히 제외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진짜 최고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탱크와 전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일요일이었는데 군인들 3분의 1이 휴가 갔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하고 전술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서울이. 이때 여러분들 서울의 시민들이 피난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야 대통령도 계시는데 누가 피난을 가겠어? 하고서 피난을 안 가요. 그리고 이승만 어떻게 합니까? 그 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강에 다리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가끔 보면 철교에 막 부서진 철교에 막 피난민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게 바로 서울에서 피난 가는 모습이야. 늦게.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함락돼요. 함락되고 거기서 잠깐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을 주도했던 게 북한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러 명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뭐 소련파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갑산파, 즉 만주파죠. 김일성, 갑산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안파, 김두봉,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무적,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합파, 무적, 막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남로당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박헌영. 그치? 박헌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울만 점령하면 남쪽에 있는 남로당들이 어떻게 했다? 모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헌영의 말대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멈춰 있었다니까요. 멈춰 있어. 근데 남로당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죠. 모두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남로당도 피난 가고 있었고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시간이 벌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뭐가 참전합니까? 유엔군이 참전하죠. 근데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한 달 만에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북한군으로 들어와요.
북한군으로 들어온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남과 북이 모두 다 뭡니까? 그치? 무적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무력 통일을 주장해요. 그래서 북한은 뭡니까? 민주 기조론을 주장하죠. 자, 그러니까 남한을 민주, 민해, 자 어떻게 하겠다? 점령하겠다라는 거고. 북한도 뭡니까? 저기 남한도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뭘 주장합니까? 북진 통일. 모두 다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 다 무력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이때 여러분 평화 통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 통일하면 그쵸? 간첩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보암 선생님이 평화 통일 얘기했다가 간첩 혐의로 사형당하잖아요. 그게 진보당 사건입니다.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진보당 사건이 그거예요. 됐나요? 자,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고 3일 만에. 그리고 여기서 지체했다고 그랬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뭐합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반도가 자 50년 7월 20일 대전이 함락되면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만 무너지면 이제 끝이란 말이야.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이때 누가 들어옵니까?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뭐 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자고 그랬어요. 인천으로 쳐서 왜냐하면 인천으로 치면 서울이 가깝잖아요. 그럼 서울을 점령하고 나면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서울에 있는 모든 교통로가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북한군이.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면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자,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많이 피죠. 뭐 원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서 막 교란 작전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해요.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쪽에 여러분 군대가 상륙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상륙한 군대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우리가 군대가 없잖아. 거의 학도병들이죠. 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그래서 이쪽에서 방어를 하는 게 누굽니까? 학도병들이에요. 그래서 성동격사라고 있잖아, 우리. 응? 손자병법에 보면. 그러니까 동쪽에서 난리치고 서쪽에서 친다라는 거야.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인천의 유엔군이 어떻게 하면 상륙을 하죠. 그래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북진을 합니다. 북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 거의 압록강까지 다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다 나죠. 국군과 유엔이 인천 상륙하고 서울을 수복합니다. 50년 9월 28일. 그쵸? 3개월 만에 자 6월, 7월, 8월, 9월 거의 3개월 반 만에 서울을 완전히 탈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록강까지 다가갑니다. 자 근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중공군이 들어왔다고요. 서울을 수복하고 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정말 잘한 겁니까? 메가다 장군이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중공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고요. 누가요? 메가다 장군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유엔군의 반격입니다.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 연합까지 진격했다고요. 됐나요? 자, 근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30만 명 중공군이 막 피리 불고 깽가리 치면서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포 분위기죠. 그렇죠? 무기도 부족하니까 중공군이 한 사람은 총을 들고 한 사람은 깽가리 들고 한 사람은 피리 들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총을 쏴도 사람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뺏겨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일사후퇴라고 그래요. 일사후퇴. 1월 10일 서울이 완전히 뺏겨옵니다. 서울을 뺏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흥남철수가 뭐냐면 이 지역이야. 이 지역. 이 지역에 아직도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군대가 미군 10만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긴 섬이 돼버렸잖아. 그럼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흥남철수를 하는데 미군 배가 여기 흥남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 지금 북한군 들어오면 다 죽는다. 왜? 미군한테 협조했으니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라? 데려가라. 데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미군이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었어요. 뭐 군대, 뭐 탱크, 막 이런 걸 다, 뭐 찝차 이런 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현보아 박사님이란 분이 어떡합니까? 열심히 설득을 해서 탱크, 무기 다 버리고 사람을 시찰한 겁니다. 그래서 1만 4천 명을 데리고 철수를 해요. 이게 뭐예요? 흥남철수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태안반도까지, 충청도 북쪽까지 다시 밀려와요. 그래서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총 공세를 해가지고 서울을 재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끝날 뻔했어요. 끝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봐봐,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소련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니까. 소련군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기 대주고 그다음 가끔 비행기 대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중공군이 밀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야, 소련 너 왜 참전 안 해? 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여기서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전하면 이게 한국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공산주의 세력하고 자,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전쟁이 될 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휴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쟁이 거의 1년 만에 끝날 수 있었어요. 1년 만에 끝날 수 있어. 근데 휴전이 돼야 되는데 휴전 협상에 중공군도 앉고 북한군도 앉고 유엔군이 앉았어요. 근데 이승만은 여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된다라는 거야. 휴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승만은 지금 여기서 휴전하면 봐봐. 1950년 자 51년에 휴전을 하면요. 1년 만에 휴전하면 1950년 6월 20일 날 일어났죠. 6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1950년. 근데 6.25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 6.25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니까. 여러분 1948년 재헌국회 기억하세요. 1948년 됐나요? 1948년 재헌국회가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어 선생님? 2년 됐나요? 그럼 50년 초에 끝난단 말이야. 그 뽑혔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는데 다 누가 됐다고요? 무소속이 대거 당선됐다고요. 근데 이들은 이승만을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전쟁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이 비리가 많이 있었잖아. 거찬 양민학살이라든지 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뭐 방위군에 줄 뭐 물자와 공급 식량 이런 거를 지네들이 다 먹어치워 버렸잖아. 그 방위군 다 얼어 죽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가 52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완전 불리한 거야. 국회가 다 뭡니까? 국회에서 이때 뭐 합니까? 대통령 뽑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끝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다가 이 휴전을 제의하면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내려온 게 뭐냐면 포로 교환을 해서 끝내자라는 거야. 포로 교환을 해서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포로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이 거제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이 유엔군을 공격해가지고 방공포로를 석방해요. 그러니까 포로를 교환할 만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전쟁을 더 했잖아. 휴전선 근처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메가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도 했어요. 메가다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이 지나도 한반도는 복구가 안 될 것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 봐도. 복구가 안 되긴요. 지금 세계 12의 경제 대국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 휴전하자마자 이승만이 정부의 휴전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 방공포로 전격 석방하죠. 그러나 중국도 지쳤고 북한도 지쳤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3년 뒤에 이루어져요. 7월 27일.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건 1년이고 휴전선에서 2년 동안 싸운 거야. 휴전선 근처에서. 됐나요? 엄청난 인명피해. 국토는 황폐화. 분단 고착화.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정말 커지겠죠. 자, 이걸로 인해서 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됐나요? 이승만이 방위 조약 체결 안 하면 휴전 못한다. 해가지고 1953년 방위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서울 재수복하고요. 51년 정전협정으로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또 145
자, 1세 후퇴 때 있었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노래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굳세어라 금수나. 됐나요?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라는 노래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독재체제 강화입니다. 자,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 이후에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너무 잘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1948년부터 여기 옆에를 보세요. 1948년부터 8월 10일부터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48년에서 52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이 56년까지지. 원래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세 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이 52년에도 힘들었다고 그랬지. 대통령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이승만의 뭡니까? 부패가 있었단 말이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52년에 무슨 개헌한다고?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한다고요. 발췌라는 건 뭐야? 헌법의 일부를 바꾸는 게 발췌야. 발췌해서 일부를 바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54년에 뭐 한다고요? 4.4.5입 개헌을 한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56년 선거에서 자 누구 하고 했냐면 신익희 선생님 돌풍을 일으켰지. 그리고 자유당의 이승만이 쩔쩔맸습니다. 근데 신익희 선생님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가셨어요. 그쵸? 부산 선거 유세가 올라오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정말 이게 운이 좋은 거죠. 그치? 운이 좋은 건지 뭔지. 근데 이승만이 이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진보당의 조보환 선생님이 200만 표를 얻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표를 얻고 이승만은 600만 표를 얻어요. 그리고 부통령 자리는 민주당한 장면한테 뺏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됐나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법을 강화하죠. 이걸 무슨 파동이냐면 보안법 파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을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살구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됐나요? 발췌개헌 4.4.5인 나오면 누구다? 이승만 정부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승만 장기 집권 전후 복구인데 반공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합니다. 발췌개헌. 이승만의 지지력이 약화됐죠. 왜? 자, 우리 1948년에 개헌국회가 뽑혔잖아. 그 국회에서 누굴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단 말이야. 근데 50년에 자 6.25 전쟁 전에 자 누가 뽑혔습니까? 무소속이 엄청나게 많이 뽑혔다고요. 됐나요? 이들은 이승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승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선제로 바꾸는 거야.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치?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52년에 어떻게 해요? 그치? 국회의원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납치해가요. 회의가 끝나오는 국회의원들을 다 납치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음날 국회를 모셔다 놓고 헌법을 바꿔버려요. 군인들이 총 들고 뺑 돌려쳐서 자 어떡합니까? 그치? 일어나서 찬성 반대를 하는 거야. 누가 안 일어나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헌법을 바꿔냅니다. 직선제로 바꾸죠. 그리고 1952년 선거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시하는 발췌개헌으로 인해서 통과되고요. 52년 2대 대통령이 당선되죠. 됐나요? 근데 52년에 선거 때 선거를 나가야 되는데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이승만의 전술이야. 뭐였냐면 나 대통령 선거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치? 이승만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여러 단체를 동원해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치? 이승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제발 좀 해달라. 막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제서 뭐라 합니까? 국민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나와서 대통령을 하죠. 됐나요? 그래서 52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됐나요? 자, 트럼프 전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자, 52년에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2대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죠. 근데 이제 대통령 두 번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승만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그래서 4.4 호입 개헌을 하는데, 응? 그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선거가 대통령 헌법이 바뀌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이승만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적인원 203명 중에 참여한 202명 가운데 찬성이 135표가 났어요. 그럼 135.33332 3분의 2인데, 그러니까 103, 사람을 나눌 수 없으니까 136명이 나와야지만 6명이 나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헌법이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솔직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이 자유당이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서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다음날 열받은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국회의원들 모이라고 그래.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수학자를 세워요. 202명 중에서 135.3332 3분의 2인데 0.3은 반올림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35명이 3분의 2가 맞다. 그러므로 헌법은 어떻게 된 거다? 통과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헌법을 시켜요. 통과를 시킵니다.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4.4.5의 개헌이에요. 그 헌법을 통과하다가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56년에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이승만이 뭐라 합니까? 나 선거 나가지 않을 거야. 나 안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승만의 또 부하들 어떡합니까? 막 동원하죠. 막 단체들을 동원합니다. 그치? 우마창가 이런 애들도 동원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활복하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랍니까? 국민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또 선거에 나갔는데 이 선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익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요. 그 이승만이 당황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익희가 어떻게 했다고? 부산 집회 갔다 오다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심장마비로. 자, 근데 또 민주당이 이때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진보당 편을 들어주지 않죠. 진보당. 누구예요? 그치, 조모환 선생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조모환 선생님은 이승만 때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모환은 이승만은 독재자다 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때 엄청난 신익희 충호표라 해서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무효표가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조보환 선생님이 거의 200만 표, 이승만이 거의 뭡니까? 600만 표. 부정선거를 엄청 했는데도 600만 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리고 무효표가 한 300만 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 대통령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지만 부통령은 누가 됐다고? 장면이 됐다고요. 장면은 무슨 당? 민주당. 이승만은 무슨 당? 자유당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 애들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통령도 이겨야 돼 하고 하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진 게 3.15 부정선거지. 자, 그 전에 이승만은요, 누굴 제거해야 돼? 정적을 제거해야겠죠. 그렇지? 정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조보암이 이때, 자, 이승만은 무슨 통일 주장합니까? 북진 통일. 북한도 무력 통일이잖아. 그치? 무력 통일입니다. 근데 조보암 선생님은 뭘 주장합니까? 평화 통일. 조보암이 누구랑 내통하고 있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없는 증인들,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서 조보암과 진보당을 해성시키고요. 이들은 북한과 내통하는 뭐다? 간첩이다라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조보암을 처형시켜버려요. 됐나요?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방공체제를 강화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려하죠. 그래서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그치? 우리 천주교 신문이지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립니다. 이때가 누굽니까? 이승만.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론 탄압, 국가보안법 강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쟤네들은 다 빨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됐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잘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어북과 사회문화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이후에 완전히 황폐화됐잖아. 그럼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전후복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자, 미국의 도움입니다. 미국의 도움. 그럼 미국이 뭘 도와주겠어요? 식량을 지원해 주겠죠. 그쵸? 식량을 지원해 줍니다. 전쟁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막대한 재정 지출과 물가는 폭등합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가 지원해져서 자, 먹을 걸 지원하니까 밀가루, 설탕, 면화 이런 걸 지원해줘요. 옷도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치? 귀속 재산을 불화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귀속 재산, 일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받아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무상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다가 미국도 꾸준히 무상을 공짜로 줄 수 없었잖아. 계속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유상 원조로 바뀌고 그 원조하는 양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나라는 독재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야. 이 분노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일어난 게 뭐라고요? 4.19 혁명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4.19 혁명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무슨 문제도 있었다고? 그치.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다고요. 됐나요? 이거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밀가루, 그치. 삼양식품이 만들어지고 설탕, 제일제당, 면화, 제일모직.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반이 됐다고요. 300섬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됐다고요. 면, 방직, 설탕, 밀가루가요. 됐나요? 그리고 사회기관 사업 이런 거 건립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귀속 제한 처리합니다. 원조 물자의 배분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와 기업이 딱 붙어가지고 있었다고요. 됐나요? 자, 6.25 전쟁 이후입니다. 303 나오면. 자, 문화입니다. 초등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요. 멸공교육, 공산당을 멸망시키자라는 멸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신문 발행의 허가제와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언론 탄압합니다. 그래서 대구 신보 필화 사건과 경환신문 폐간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냉정문학과 자유문학이 유행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순수문학과 예술 이런 거 나타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게 몇 년대라고? 1950년대. 자,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체제 확립과 전후 복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북한도 이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요. 김일성이 유일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1948년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은요, 과두체제였다니까. 여러 단체가 이끌어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갑산파에, 그러니까 만주파죠. 그러니까 만주에서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이 김일성파가 되는 거고요. 연안파는 누굽니까? 김두봉, 무정 이런 사람입니다. 남노당은 박헌영이죠. 소련파 허가이가 이렇게 연립내각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수상이 김일성이었는데 김일성이 이때까지 힘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6.25 전쟁을 기점으로 김일성이 어떻게 하냐면 50년대 전 6.25 전쟁 때 연안파 무정이 평양을 수고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그치,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남노당 박헌영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6.25 전쟁 이후에 서울만 수복하면 남쪽에서 남노당이 단일해서 전쟁 금방 끝낼 수 있다라고 했던 박헌영. 이걸 실책으로 인해서 박헌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제국주의의 뭐다? 간첩이다. 라고 해가지고 박헌영을 처형시켜요.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연안파, 소련파가 제거되는데 그 연안파, 소련파가 제거되는 경우는 김일성이가 이때 어딜 갔냐면 소련을 갔어. 소련에 누가 사망합니까? 6.25 전쟁 이후에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탈린이 사망하자 소련의 독재주의,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됐나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자 자, 소련도 뭐 해야 된다? 연립내각, 과도체계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북한에서도 연안파와 소련파가 그치 김일성 혼자 독재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때 최용건이라는 사람, 최용건
그 김정은 옆에 최룡해라고 2인자가 붙어 있잖아. 그 최룡해의 아버지야. 최용건이가 얘네들 감시하고 있다가 소련에 있는 김일성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소련에서 빨리 귀국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파 소련파를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1950년대 북한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자, 우리 남쪽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치? 이승만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고 있었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북한은요, 경제적인 것도 기억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전후 복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3년 계획으로 인해서 6.25 전쟁의 수준으로 경제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인, 그러니까 무상으로 원래 줘서 농민의 지지를 얻어냈잖아. 그걸 국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수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협동농장화 만들어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 하고 있었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대표적인 시험에 잘 나온 게 뭡니까? 천리마 운동. 그치? 경제를 위해서 불사를 시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리마 운동하고요. 중국어 우선 정책을 핍니다. 이게 몇 년대라고요? 1950년대라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60년대 가면 경제건설의 온건파를 숙청해버리고 주체사상을 장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련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내세운 게 뭐니까 우리만의 사회주의. 그게 뭐라고요? 주체사상이야. 그치? 주체사상입니다. 이걸 숭배하는 남한의 세력을 뭐라 합니까? 주사파 그래요. 주사파. 이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요즘에 주사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가끔. 그래서 주체 사상을 정착하는 게 이때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72년에 독재 체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가 됩니까? 주석이 되는 거죠. 주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때 우리 남한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죠. 독재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독재화를 가속화시키는 경쟁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지도의 기억 니을은 6.25 전쟁의 전선 이동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니은에서 디귿으로 니은, 그치? 낙동강 전선에서 어디까지? 그치? 압록강까지. 자, 전선이 이동하는 시기의 상황입니다. 되나요? 자, 6.25, 자, 여기까지도 아직도 1년이 안 된 거죠? 1년이 안 된 겁니다. 1년이 안 돼서 막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시대야. 임시수도 부산의 발췌건을, 이거 몇 년? 52년. 그치? 1952년. 1952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휴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죠. 휴전선 근처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여러분 뭡니까? 이 휴전선 근처에 와서죠. 휴전선 근처에 와서입니다. 자, 미국이 극동 방위선을 에치스 라인, 이거는 6.25 전쟁 전이죠. 미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치스 라인, 그치? 여기까지만, 남한 1번까지만 미국의 방위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선의용군이 병사가 귀국하여 북한군에 편입된 건 6.25 전이죠.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한 건 뭡니까? 바로 요 라인에 있는 거지.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역전시켰죠. 그게 바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자, 다음은 정 부통령 선거 결과를 나타낸 정치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 선거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이 500만 표를 얻었고 조반이 200만 표를 얻었어요. 무효가 누굽니까? 신익희. 그럼 1956년에 있었던 신익희, 민주당의 신익희와 그 다음에 신익희 선에 어떻게 사망했잖아. 그치? 이때 표를 기울였죠. 그치? 신익희가 돌풍을 일으켰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이 뭐라고 했어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막 이런 표어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보암이 200만 표를 얻었고 부통령이 누가 당선됐어요? 민주당의 장면. 민주당의 장면입니다. 민주당.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이 자유당이에요. 근데 이기붕 떨어졌잖아. 그래서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정부통령 선거의 결과로 일어난 정치 상황. 이거의 결과로 일어난 거 뭡니까? 이승만이 민주당이 자꾸 비판하니까 이 민주당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보안법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뭡니까? 보안법 파동입니다. 됐나요? 보안법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안법 강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쟤네 다 뭐다? 빨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다 진보당을 등록 취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제거해버려야죠.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을. 조보암을 제거해버려요. 그쵸? 조보암을 제거해버리고. 자, 4.4.5.2 교환은 요 선거 전이죠. 요 선거 전입니다. 1954년에 있었던 4.4.5.2 교환. 코미디지.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는 1960년이죠.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4.19 혁명 일어났다고요. 됐나요? 그럼 기억과 니은이 답이네요.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